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종명 나무 지음, 키우기와 아이 이종현 기르기의 읽음. 공통점. 몇 해 전 일이다. 한참 고사 직전에 나무를 진단하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에 오붓하게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회사 일로 바쁜 데다가 결혼하고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진 딸의 제안에 나는 얼른 일을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다. 어느덧 어른이 된 딸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불쑥 딸이 말했다. 아빠, 나 회사 그만두려고요. 짐짓 아무렇지 않게 그래? 하며 무심히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랐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지라 대학 4년, 대학원 2년, 합해서 꼬박 6년을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가며 힘들게 공부해서 얻은 직장이었다. 무엇보다 딸은 자기 일을 정말 좋아했다. 경기도 북쪽 끝에서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하며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결근이나 지각을 한 적이 없었다. 무척이나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내가 더 기분이 좋을 정도였다. 그런데 왜 그만두려 하는 걸까?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딸의 직업은 IT 관련 일이었다. 처음엔 자신이 참여한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 자부심이 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닌지 회의가 들었단다. 아빠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사람의 사고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평생을 산과 들로 나무를 찾아다니느라 살뜰히 보살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아이였다. 그래도 아빠라고 내가 세운 원칙은 하나. 무슨 일이든 딸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했다. 어른이 되어 온전히 제 힘으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바에야 넘치는 보살핌보다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낫다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 입에서 막상 10년 이상 매달려온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오자 마음속이 복잡해졌다. 때마침 머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딸의 대학교 졸업식 날 당시 나는 딸에게 학비까지 벌어가며 힘들게 공부했으니 졸업기념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저 혼자 이렇게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어릴 땐 공부 안 하는 소리를 한 번 안 하는 아빠의 무심함이 내심 서운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신한테는 도움이 됐단다. 부모님이 자신을 방치한 덕분에 스스로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 열심히 살게 되었다나. 졸업 선물은 자신이 아니라 아빠가 받아야 한다며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앞장선을 딸을 보며 보살피지 않음으로써 보살핀다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졸업장을 들고 밝게 웃던 딸의 얼굴을 떠올리니 괜한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다른 길을 찾겠다는 딸을 기꺼이 응원해주는 게 내 몫이리라. 강연에서 젊은 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아이 기르는 일이 나무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당나라 시절 나무를 잘 기르기로 정평이 난 곽탄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곱사병을 앓아 허리가 굽은 모습이 낙타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든 그가 심으면 백발백중 잘 크다 보니 그 비결을 묻는 사람이 생겨났다. 저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뿐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열매를 많이 맺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아는 건 나무의 본성이 잘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나무의 본성이란 뿌리는 넓게 펼쳐지길 원하고 혹은 평평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렇게 심고 난 뒤에는 건드리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며 다시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뒤는 버린 듯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찾은 이들에게 이런 말도 덧붙였다.
사람들은 사랑이 지나치고 근심이 심해 아침에 와서 나무를 보고 저녁에 또 와서 만져보는가 하면 뿌리까지 흔들어 흙이 잘 다져졌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나무는 자신의 본성을 잃고 맙니다. 곽타타의 이야기를 처음 접한 건 신혼 때였다. 1000년 전의 선인들은 대체 나무의 생리를 어떻게 깨우쳤을까 신기하던 차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때 마음먹었더랬다. 아이를 기를 때 꼭 나무 대하듯 하자고. 신기한 것은 나무가 제 자식 키우는 법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육아 원칙은 하나, 최대한 멀리 떼어놓기다. 자신의 그늘 밑에선 절대로 자식들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이다. 보호라는 미명하에 결국 곁에 두면 어린 나무는 부모의 그늘에 가려 충분한 햇빛을 보지 못해 죽고 만다. 그래서 나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식을 되도록 멀리 보내려 한다. 한 예로 햇빛을 좋아하는 소나무는 씨앗이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도록 가지 제일 높은 곳에 열매를 맺고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미련 없이 씨앗을 날려보낸다. 다만 어미나무는 싹이 제대로 틀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챙겨줄 뿐이다. 그러니까 씨앗을 감싸고 있는 배젖은 먼 길 떠나는 씨앗에게 어미나무가 챙겨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도시락인 셈이다. 그렇게 멀리 떠난 어린 씨앗은 싹을 틔우는 순간부터 오직 제 힘으로 자란 덕에 죽을 때까지 저만의 삶을 씩씩하게 꾸려간다. 회사를 가감히 그만둔 딸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얼굴 표정부터가 훨씬 밝아 보인다. 섣부른 격려의 말을 하느니 그저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적중한 셈이다. 요즘 들어 나는 딸과 통화하는 일이 잦다. 그동안 구상한 사업이 식물 관련 일이다 보니 나한테 자주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더 좋은 의미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한다. 아마도 각자 걷던 길이 잠시 교차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또 나의 삶을, 다른 자신만의 인생을 꾸려갈 것이다. 나는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일찌감치 홀로 서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딸이 또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지 궁금하기 때문이다.